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인사청문회가 굉장히 핫하죠. 근데 후보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면을 보면 진짜 어디서 저런 쓰레기들을 다 모았지?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핫해. 평소 같았으면은 다 낙마하고도 남을 사람들인 거예요. 아니, 장관 후보자로서 오를 수도 없는 사람들이 진짜 화려하게 등장하는데 웃긴 게 뭐냐면 김인철 그 방석집 빼놓고는 아무도 사퇴를 안 해. 자기는 다 멀쩡한 거야. 양심도 없어. 얼굴도 두꺼워. 진짜 최적의 인간들이에요. 진짜 이 쓰레기의 정수들을 다 모아놨어. 그리고 이 인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대. 그 어떤 자리에 있었든지 그 자리에 있어 그 권력과 그걸 최대한으로 활용한 인간들. 오용하고 남용한 인간들. 법카부터 해가지고 딱 공짜로 인생을 살고 누군가 프리라이더로서의 삶을 산 사람들. 그 권력과 그걸 가지고. 재테크하고 진짜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윤석열하고 상당히 가까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을 보면 그 주변의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보라고 하잖아요. 한동훈, 김건희를 보면 윤석열의 인생이 보이듯이 정호영이나 이런 인간들을 보면은 이 윤석열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장관 후보자들 인설한 걸 보시면 저 진짜 쓰레기 중에 개쓰레기를 갖다가 대통령으로 세워놓으니까 진짜 쓰레기들이 산더미로 지금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할 것이다. 진짜 앞날이 진짜 네, 하여튼 이 정호영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굉장히 기대가 됐죠. 근데 너무나 뻔뻔한 얼굴로 정말 이렇게 약간 비웃으면서 이렇게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조국이랑 나를 비교하지 말라고. 심지어 자기 아들이 2017년, 18년에 오탈자도 같은 원서를 경북대에 냈는데 2018년에 붙은 게 나왔는데도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야. 나온 게 뭐가 있냐고. 이거 항상 윤석열이 쓰는 말이잖아. 다 나왔는데 언론 인터뷰에 대해서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확인된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넘어가는 거. 이 수법을 똑같이 윤석열이 한 수법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은 그거에 대해서 확인 안 해주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진짜 어디까지 진짜 이 나라가 망가지고 정신적으로 무너질 것인지 진짜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건 문제가 아닌데 진짜 저는 정말 걱정되는 게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신적으로 완전히 망가지지 않을까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체념하고 포기하면서 근데 이 정호영이 완전히 활가닥하고 날아갈 뻔했는데 갑자기 한동훈 딸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정호영은 속으로 너무 좋아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동훈 딸 알렉산 뭐 장난이 아니죠. 진짜 이거 하루 이틀 사이에 진짜 네티즌들이 총동원해가지고 진짜 다 털었는데 사실 제가 볼 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얘가 단순히 그 정도 스펙만 만들었겠냐고요. 지금 이거 1년 몇 개월 사이에 만든 스펙이 그 정도라고 하면 걔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부모가 무슨 짓을 했는지는 뻔히 보이죠. 진짜 다 털면 장난 아닐 것 같아. 근데 한편으로는 정말 이렇게 그 딸 스펙을 만들어준 걸 보면서 딱 하나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저렇게 중구난방의 스텝을 만들면 어떻게 해. 한 분야를 파는 게 아니라 논문도 말도 안 되는 분야들을 다 파가지고 저런 스펙을 만들어주면 어떻게 해. 저는 약간 쓰레기 같은 블로그 언론에다가 인터뷰 기사 실으면 어떡하냐고. 요즘 미국 대학들도 그렇게까지 멍청하진 않을 것 같은데. 본인이 이렇게 아이빌리그 정도 생각한다면 물론 뭐 당연히 거기에 뭐 기업 입학도 하고 돈도 넣고 뭐 여러 가지 뭐 권한을 쓰겠죠. 나경원 비슷하게. 하여튼 다들 비슷한 길을 걷는데 진짜 만약에 이 알렉스라는 그 자기 딸이 지가 하고 싶어서 정말 이거를 하는 걸 부모가 다 돈으로 서포트를 해준 거라 그러면 이 애는 얘 진짜 한국에 나온 천재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애가 별로 지가 실제로 했을 확률이 별로 없어 보여요. 너무 보여. 이건 그냥 페이퍼상의 경력을 만든 거야. 페이퍼로. 마치 김건희의 경력이 페이퍼상으로 만들어진 경력인 것처럼 얘의 경력도 너무 보여요. 실제 얘의 능력은 어디 있는지 우리는 가려볼 수 없지만 다 예쁘게 포장해준 예쁜 포장지를 만든 거야. 이 부모가 돈으로 다.
예, 저렇게 자식에 대해서 끔찍한 인간이 남의 자식한테 자기가 싫어하는 그 조국이라는 존재의 그 딸과 와이프를 완전히 진짜 멸문지화를 시켰잖아요. 조선시대 때 마치, 예, 3대를 멸하고, 자기의 역적의 3대를 멸하고, 그 딸들을 관노로 팔고 창기로 팔아내는 것처럼, 그 조국에 대한 정치적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 와이프와 딸을 이렇게 저렇게 인생을 망가뜨려 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윤석열은 자식이 없으니까 뭐 진짜 저런 생각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한동훈은 자식이 있는 사람이고 그 비슷한 처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종 국적자에다가 막 외국 가려고 하고 그러면 사실은 입시를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다 그러면 조민이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걸 한동훈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조민하고 비교했을 때 알렉스의 경우는 지금 한동훈이 징역을 한 10년은 가야 돼요. 자기가 무죄라고 하면 조국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 자기가 이성이 있다면 조국과 알렉스를 비교해보면 조민과 비교해보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와이프를 4년을 감옥을 보내고 조민을 아예 고졸로 만들어버렸어요. 자기 딸이 받을 인생의 업을 어떻게 하려고 이 한동훈은 이 짓을 한 거지? 진짜 한편으로는 진짜 이 소시오패스 우리가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하지만은 이게 사실 인간 백정이에요. 인간 백정. 이 정도 수준이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모습만 하고 있을 뿐이지 지능만 좀 높을 뿐이지 그냥 짐승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한동훈이 말장난의 대가잖아요. 지금도 보면 언론 플레이를 계속하면서 고소하고 고발하면서 이거 틀렸다 저거 틀렸다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한동훈의 언론 플레이를 보시면 패턴이 비슷해요. 30개의 거짓말이란 영화에 나오는 대사인데 큰 거짓말 하나를 하기 위해서는 30개의 작은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무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진짜 상대를 속이려면은 핵심을 빼놓고 나머지는 다 진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동훈이 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자기한테 의혹이 떨어져. 딱 걸렸어. 고발사주든 그런 것들. 딱 걸렸어. 그러면은 한동훈이 하는 방식이 뭐냐면 상대가 주장한 것 중에 한 문장이나 한 단어를 딱 잡아요. 그 맥락을 딱 잡아서 그 전체의 사실관계를 다 비틀고 너가 지금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야. 너 고소할 거야. 너 날 괴롭혔어. 유시민 장관한테 그렇죠. 유시민 같은 권력자가 자기 같은 약자를 괴롭히게 내버려둘 수 없었다. 온갖 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요. 그렇게 해서 사건 자체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바꿔버려요. 이게 한동훈이 계속 쓰는 수법이에요. 진짜 사실관 그렇게 하고 언론을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로 만들어서 자기 자해를 피해자로 만들고 그 다음에 사건을 바꿔. 왜? 그런데 고발사주도 마찬가지고 검언육착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사실관계가 다 잊혀지고 가해자와 피해자만 남고 너 이거 하나 틀렸지. 너 나 괴롭혔지. 너 그렇게 명예훼손 너 고소할게. 이게 한동훈의 패턴이거든요. 이 미친놈이에요, 이건.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한동훈이 이런 말장난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진영이 강하게 나가야 돼. 윤석열도 맨날 김건희도 그렇지만 다 드러났는데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밝혀진 게 없지 않습니까? 이걸로 통치고 언론이 써지면 그냥 넘어가는 게 지금 윤석열 100가지가 넘을 거예요. 근데 정호영이 똑같은 짓을 하잖아. 법적으로 밝혀진 게 없지 않습니까? 사실로 밝혀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써먹어서 이겼기 때문에 한동훈 같은 애가 이런 식으로 사건을 뒤틀리면서 지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마치 무슨 독립군이라는 둥 무슨 정의의 사도인 척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 우리는 쟤네들의 저런 말장난을 능가하는 지금 어떻게 보면 책사도 필요하고 농객도 필요하고 진짜 좀 투사도 필요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민주당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전무예요. 전무예요. 지금 저런 상황을.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라고 봐요. 민주당의 공격수가 없다 보니까. 책사도 없고.
그리고 저는 지금 박지원이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냥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전 박지원은 최대한 빨리 나가는 게 맞다고 봐요. 물러나는 게. 저는 정말 민주당에 지금 대우로 유입된 우리 패민을 자처하는 우리의 개딸들. 이 개딸들이 진짜 건전한 패미고, 진짜 민주당의 개혁을 원하고, 이 시대가 좀 더 나은 시대로 가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서 진짜 양성평등이 가능한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진정한 페미니스트라면 저는 빨리 이 개딸들이 개딸의 이름으로 개혁의 이름으로 저는 박지원을 끌어내리는 게 맞다고 봐요. 민주당이 이낙연이 당대표가 되면서 이게 진짜 거의 고착화된 방식인데 뭐냐면 페미를 등장시켜요. 그리고 민주당을 계속 가학정치를 만들어. 계속 사과하게 만들어. 근데 이 사람들이 사과를 하게 만드는 대상이 뭐냐? 가장 개혁적이고 대중성을 갖춘 이 정치인들을 공격하고 그들의 약점을 뭐 성적으로 열감해서 괴롭히고 퇴출시키고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반격하면 왜 사과를 하지 않냐? 이러니까 민주당이 망한 거다. 민주당은 이렇게 해서 개혁할 수 없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민주당의 개혁을 막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개혁성을 가지고 있고 대중성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을 다 끌어내버리는 거예요. 이 꼴패미 논리를 가지고. 이 성인 이걸 가지고. 그리고 이거를 이낙연이나 이런 인간들, 이쪽 개들, 소위 말해 똥파리 개들이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정말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고 대중성을 갖추고 있는 정치인들이 뭔가 개혁하려고 하면 지금은 때가 아니다. 민주당은 반성을 해야 될 때다. 민주당은 중도층을 봐야 된다. 민주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하면서 이걸 또 이중적으로 플레이를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주당의 이 꼴패미 그룹과 이낙연, 이 똥파리 그룹들. 그리고 이 정세균교의 최대 개파인 정세균교의 이 인간들이 합쳐가지고 이 반개혁 세력을 형성하면서 소위 말해서 민주당의 이 개혁 세력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노무현을 몰아냈고 문재인의 세력을 몰아내고 지금 이재명의 세력을 몰아내려고 하잖아요. 얘네들한테는 지금 대통령이 지금 되면 안 돼. 더 이상 문재인 같은 인간이 대통령이 되면 안 돼. 이재명이 대통령이면 안 돼요. 얘네들한테는 윤석열이 대통령인 게 나은 거야. 자기 걸그르고 민주당을 접수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자마자 바로 비대위로 윤호중이 나오면서 박지원 꽂아놓으면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박지원은 이미 자기 정체를 다 드러냈어. 얘는 차라리 능력이라도 되면, 뭐 조응천이나 좀 능력이라도 되면은 그나마 봐주겠는데 얘는 나이도 뭐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함량 미달이에요. 그러니까 박성민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를 계속 갖고 있는 이상 민주당은 개혁을 할 수도 없고 계속 자학하는 정당으로 남을 것이고 끊임없이 개혁하고자 하고 대중성을 갖추고 있는 정치인들을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페미니즘을 가지고 몰아낼 거예요. 결국 이재명이 국회로 입성해도 이재명을 죽일 겁니다. 이 페미들과 이낙연네들이 이 똥파리들이 합세해서 이걸 더 이상 못하게 해야 돼요. 이것들이 결국 개혁의 발목을 잡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정말 이 대한민국 개혁 세력의 적이에요. 이 적들이 민주당 안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 그들의 적은 노무현이고 문재인이고 이재명이에요. 그들을 더 이상 동지라는 이름으로 받아주면서 참아내면은요 망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박지원 같은 인간을 끌어안고 있고 정춘수 진선미, 정인수, 이런 인간들 있죠. 남인순, 이런 인간들을 계속 끌어안으면서 그들과 함께 움직이는 이 똥파리 이낙연 같은 인간들을 계속 민주당의 얘네들한테 권력을 주는 이상, 민주당이 개혁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개혁의 적이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죽어라 이재명을 죽이고, 노무현 대통령을 죽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을 막은 거예요. 앞에서 문재인 하면서. 네, 하여튼 하루가 빨리 저는 박지원은 꺼졌으면 좋겠어요. 제발 꺼져줄래?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